빨간색 불이 들어오지 깜빡깜빡 하는데 네네. 빨간색 불이. 여기 이 아이오닉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해치백 스타일로 그냥 안정적으로 굉장히 눈에 선대 없이 굉장히 뭐랄까 안정적이야. 예쁘고. 토요타에서 나오는 거 뭐죠? 저 프리우스. 프리우스보다는 이게 훨씬 덜 좀 괴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더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안 팔리잖아요 저게. 진짜 박수 치고. 진짜 박수. 황 대표님이 치신 박수는 가짜였어요. 아제라이드 오늘은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차 중에 하나죠. 기아 소형 SUV 셀토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그 1.6 터보 가솔린 177마력짜리 터보 가솔린을 얹은 노블레스 트림의 풀옵션 사양인데요. 썬루프 대신 투톤 루프를 장착해서 무려 가격이 3,082만원 하는 셀토스 최고 트림을 타고 오늘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셀토스는 지금 소형 SUV라고 하는데 크기가 2004년 2세대 스포티지보다 크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지금 한 등급 위인 스포티지보단 바로 4cm밖에 작지 않은. 휠 베이스가 그렇죠, 휠 베이스가. 그래서 전장은 10cm. 이게 소형 SUV, 뭐 지금 기아 자동차도 어메이징 컴팩트라고 써놨는데 이미 소형 SUV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희한한 차급인 준중형 SUV급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얘기인데, 뭐 셀토스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 오늘 아까 호평이요? 호평이요? 혹자가 아니라 호입니다. 호평이 나오고. 혹평이 아니라 호평. 근데 혹평으로 치달을 것 같은 이제 저희 분위기가 있었고, 뭐 사전 시승에서 상당 부분 뭐 전체적으로 승차감이나 옵션 등등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은데 시승 소감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짧게 시승을 했지만 저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다. 이 스포츠 모드 나가는 느낌이 참 좋다. 뒤에서는 모르겠고 속도가 지금 80 정도인데 참 좋아요. DCT가 잘 따라오고 소음 별로 안 들어오고 진동 별로 안 느껴지고 패밀리카로서는 훌륭하네. 기아의 어떤 미싱 홀 SUV 라인업에서 스토닉이 있고 위에 스포티지가 있었고 현대의 그 코나 같은 그 서브 컴팩트 SUV가 비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메꿔준다는 의미가 있고 그냥 메꾸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컨셉을 해서 바람을 일으키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더 크게 새로운 컨셉으로 나왔죠. 엔진의 파워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아까 북악 스카이웨이 그 와인딩 로드에서 달려봤는데 특히 4륜이라서 그런가 4륜 뒤에도 멀티링크죠. 엔트리 레벨 패밀리 SUV로서는 괜찮다, 잘 만들었다. 딱히 와 할 것도 없지만 크기도 적당하고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디자인은 역시 호불호가 있고요. 김 디자이너님 타보시고. 처음에 이 차를 전 사실 며칠 동안 가능한 이 차를 안 보려고 그랬었어요. 길에서 잘 보이지도 않던데 지나가다가 딱 보이면은 아니야, 나 첫 느낌을 직접 내가 가까이서 차를 보고 또 타보고 이렇게 느껴야지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처음 심각하게 이 차를 봤는데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좀 하겠지만 차를 아까 우리가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느낀 느낌은 무난하다. 잘 만들었고 마력이 177마력. 예. 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아요. 프론트 휠하고 리어 휠이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4휠 드라이브가 되는데 그게 적당하게 어떤 그 논리나 로직에 의해서 가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전체적으로는 편안하고 방지턱 넘어갈 때 일부러 방지턱 앞에서 차를 밟은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이 차 좋다. 뒤에서 적당히 고민 내가 시켜주고. 비명을 들으니까 좋대. 그 방지턱은 속도 줄이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안 찍었어요. 안 찍고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느낌으로는 이건 뭐 진짜 조용하고 편안한 스몰 SUV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첫 번째는 실내 공간 굉장히 잘 뽑아내서 차가 물론 이제 휠베이스도 커져서 실내 공간 정말 잘 뽑았다. 이 트렁크도 그렇고 MVH 굉장히 좋았고요. 저번에 저희가 이제 베뉴를 탔었잖아요. 그 감이 그대로 있어서 그런지 저는 베뉴보다 승차감이 오히려 더 스포티하고 더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차 가지고 이렇게 코너링도 꽤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도 들었고, 한 50km 이상 탔는데 깜짝 놀란 건 같은 엔진을 썼던 차 이제 올 초에 소울을 저희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네. 이 연비가 매력이에요. 4륜까지 달아놓으니까 네. 두 자리를 오늘 출근할 때도 한 15km를 정말 그 에코 모드에 놓고 천천히, 그리고 달릴 때만 살짝 달려주고 왔는데 10km 넘어간다는 게 힘이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7단 DCT에 1.6 터보, 177마력 다 좋은데 연비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디젤에 달아놓은 그 스탑앤고 ISG를 안 달아놨어요. 한 5% 정도 연비가 좋아지잖아요. 왜 이런 연비에 대해서 이 소형급을 만들면서 민감할 텐데 그런 세팅을 했을까? 하이브리드가 나오려고 이미 코너가 나와서 그런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뭘 느꼈냐 하면 똑같이 코나 플랫폼을 썼지만 코나보다는 조금 더 동력 성능에 신경을 쓰고, 어차피 코나보다 좀 한 20cm 크죠, 길이가. 무게도 한 50kg 무겁거든요. 게다가 이제 높이도 더 높죠. 충분한 동력 성능, 가속 성능을 하기 때문에 엔진을 튜닝할 때 연비보다는 동력 성능 위주로 튜닝을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좀 무겁고 클수록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연비가 차이가 확 나거든요. 김 대표님이 보니까 연비 운전하신 분이 아니야. 저 엄청난 연비. 그건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목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코나보다는 동력 성능은 더 좋고 차는 크지만 연비는 조금 나쁘다, 그렇게 정리하시는데 제 말은 일부러 그렇게 튜닝을 한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가장 큰 그 자동차 신차 시장에서 특징이 이제 소형 SUV 붐인데요. 시장은 뭐 크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지만 무려 지금 국내에서 9개 차종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셀토스가 갖는 위치가 또 기아 자동차가 이제 마케팅 용어로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크기는 사실상 이 경쟁 차종 중에 제일 크거든요. 셀토스의 컨셉이 타겟층이랑 이런 것이 어딜까? 누가 알았어요 이거? 전체 시장은 안 크지만 소형, SUV 시장은 커지고 있고요. 소형 SUV는 지금 월 한 2만에서 2만 5천 대까지 커졌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UV 시장도 크면서 성숙화되면서 양극화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SUV라고 얘기하는 이제 산타페나 소렌토나 아니면 팰리세이드까지, 미국 기준은 미드 사이즈 SUV죠. 그쪽이 커지고요. 다음에 소형 SUV 할 때는 소위 서브 컴팩트라고 얘기하는 코나, 티볼리, 그 밑에 스토닉, 나온 베뉴, 이런 거리 서브 컴팩트 미니 SUV인데 요쪽이 좀 커지고 있고, 중간에서 양쪽에 공격을 받는 게 이제 소위 컴팩트 SUV라고 하는 스포티지, 투싼, 코란도, 그런 거거든요. 이 셀토스가 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양극화란 얘기는 아래서 이 컴팩트 SUV를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같은 시장으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차 크기나 여러 가지 옵션이나 그런 것들이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서 셀토스는 코나와 같은 플랫폼을 쓰지만 코나보다 2cm 키워서 차체를, 그 위에 스포티지하고 전장에서는 1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휠 베이스는 패키징을 더 잘해갖고 한 4cm밖에 차이가 안 나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코나도 그렇지만 선진국형으로 해서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서 라운드하게 깎잖아요. 그런 사실 차가 좀 예쁘긴 하지만 작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인도 시장, 중국 시장 컨셉이다 보니까 다 각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커 보여. 이것저것 옵션 다 넣었을 때 동일한 유사한 옵션을 비교하면은 스포티지보다 한 200~300만 원 싸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서브 컴팩트 시장을, 컴팩트 SUV를 공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양극화의 선두주자로 튀어나온 SUV. 두 번째는
소형 SUV는 결국 소형차죠. 옛날에 프라이드 XR 생각해 보세요. 소형차 그러면 사람들이 뭐 싼 차 그러면 뭐 불편해도 시끄러워도 뭐가 없더라도 참아. 왜? 소형차니까. 제가 이 세토스를 보면서 97년도에 나왔던 벤츠의 A 클래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만 해도 그건 획기적인 디자인 컨셉이었거든요. 상품 컨셉이었거든요. 소형차 그러면 외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그냥 싼 차 이것저것 뭐 없어도 참아 그런 거였는데 벤츠에서 작지만 안전하고 고급스럽고 비싸고 새로운 컨셉을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차가 네. 벤츠에서 나온 차 중에서는 작은 처음에 시도였지만 사실 그렇게 작은 차는 아니었거든요. 내부 공간은 컸죠. 굉장히 넓었어요. 네. 그리고 폭이 넓은 차였기 때문에 그쵸, 폭이 거의 네. 그 미니밴 같은 거 이게 모노 스페이스 컨셉이었기 때문에 네. 내부 공간은 컸죠. 네. 높이도 높고 그 당시에 왜 옆비 이렇게 그러잖아요. 옆비. 옆비. BMW 3 시리즈를 타는 옆피족들. 옆비가 아니라 옆피족. 미국에서는 얍비라 그러는데 그런 소비자층이 네.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 차를 많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구매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소형차인데 크게 만들고 안에 여러 가지 아다스 비싼 옵션 다 집어넣고 소형차지만 나는 고급이고 약간 또 고가인 그 세그먼트로 딱 나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차가 그러니까 기아에서 카렌스 다음으로 카렌스를 대체하는 차종이죠.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스토닉의 프라이드를 대체하고 네. 메뉴가 액센트를 대체한 것처럼 크기나 가격이나 카렌스보다 약간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뭐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란도 카렌스가 연간 2만 대 정도가 팔렸었는데 그 시장을 뭐 비었다고 보고 거기 메꾸려고 왔다는 의미도 있어요. 카렌스가 되려면 이게 7인승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런 건 안 되니까 하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7인승이 아니라 그 카렌스는 결국 내부 공간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MPV지만 MPV 였으니까. 그때 7인승은 거의 법규상 상용차로 인정받고 LP자기 위해서 7인승을 했던 거고 사실은 그것도 5인승 차예요. 현대 기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뭐 공간 넓게 만드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을 아주 그냥 더 이상 넣을 게 있으면 찾아봐라 하는 공모전을 열 수 있을 정도로 꽉꽉 채워놨어요. 뭐 다 넣었어요. 조금 여백감이 그런 심플함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그 컨셉으로 보면 제가 패밀리 SUV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패밀리 SUV는 사실은 컴팩트 SUV부터 스포티지나 투싼부터였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티볼리 에어가 나와서 4m 44 정도 되니까 서브 컴팩트 레벨이지만 컴팩트의 어떤 패밀리 SUV 시장을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뒤에 트렁크만 늘린 거라서 여러 가지 펑션이나 그 동력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셀토스가 드디어 서브 컴팩트의 플랫폼을 썼지만 엔트리 레벨의 패밀리 SUV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 패밀리 SUV 엔트리. 엔트리로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젊은 그 부부의 애 한둘 있고 애가 유치원 된 게 정도의 SUV를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제 현대의 기아의 입장과 기아의 입장에서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현대차가 그랜저를 중산층의 차, 중산층의 전형적인 세단으로 만들면서 소나타가 죽었듯이 그 대신 현대차는 대당 단가를 300만 원 올렸잖아요. 네. 그런 효과를 보고 현대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한 뭐 소나타가 일부 죽었더라도 어쨌든 회사 경영 수지 입장으로는 굉장히 성공했는데 셀토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패밀리 엔트리 SUV가 스포티지였는데 기아 입장에서 물론 이제 스포티지가 노후 차량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비싼 거를 끌어내리는 부분이 꽤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스토닉 시장이라는 게 원래 없었기 때문에 기아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의미에서 고민보다 너무 많은 걸 고민해서 스포티지하고 적재 공간 트렁크 용량이 5리터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498이고 스포티지가 503인데 메뉴에서 생략한 아다스까지 다 집어넣어서 고급스러운 옵션도 다 넣어야 되고 사륜구동도 넣어야 되고 좋은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마케팅 용어도 하이 클래스와 어메이징 어메이징 컴팩트
고급스럽게 포장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의 특성이 사라지면서 과연 그렇다면 스포티지 시장을 먹으려고 얘가 한 건가? 아마 기아 입장에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 이제 스포티지 풀모델이 나오면 또 상당 부분 사이즈가 커지겠죠. 네, 커지면서 네. 스포티지가. 근데 저는 오히려 거의 소렌토급만해지지 저는 않을까 오히려 하는데. 기아는 별로 고민을 안 했다고 보는데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셀토스의 상품 컨셉을 잡을 때 국내 시장이 메인이 아니었거든. 스포티지는 어떨까요? 컨셉을 잡을 때 국내 시장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잡았을 거야. 그건 미국 시장 메인이니까. 유럽에서도 꽤 그러면 그 전에 팔렸으니까. 베뉴는 세금을 소형으로 해갖고 싸게 하기 위해서 4m에 묶이는 디자인을 했잖아요. 인도에서. 예. 근데 이 셀토스는 그럴 필요 인도 없죠. 시장에서 좀 돈 있는 사람들, 중산층이나 중상층 정도의 사람들을 위한 패밀리 SUV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크기를 키웠단 말이야. 인도 시장에 맞게. 근데 그걸 한국에 갖다 팔려다 보니까 스포츠에 근접하게 된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러나 기아는 별로 다른 옵션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인도에서 이 차를 10만 대 이상 팔아야 되니까 결국 본의 아니게 윗대 형인 스포츠를 막 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세그먼트를 깨는 선두주자가 된 거죠. 얼떨결에. 기아차가 처음 내놨을 때보다 반응이 좋다. 뭐 일단 초창기 인터넷에서 반응을 보고 그 내수에서 5,000대를 팔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이 소형 SUV 시장이 크고 있지만 결국은 남의 걸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부가 있던 어쨌든 스포티지급을 가져온 거거든요. 티볼리에서 아주 극소수 가져왔고 코나랑. 그러니까 과연 이게 5,000대씩을 국내에서 해주려면 티볼리가 마치 가성비로 한 4,000대 이상을 해줬던 깜짝 놀랄 정도로 해줬던 것처럼 근데 가성비를 갖춘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 클래스 뭐 어메이징 컴팩트 이런 걸로 포장을 했는데 과연 5,000대를 월 5,000대를 판매할 만큼의 매력이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아까 궁금했다는 이게요. 부분이거든요. 아까 가성비가 나쁘다고 그러셨는데 서브 컴팩트의 기준으로 보기에서 코나하고 비교하면 가성비가 나쁘죠. 코나보다 비싸죠. 좀 크지만. 그런데 컴팩트 SUV 생각한다고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셀토스의 국내에서 마케팅의 개발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개발은 인도 위주였으니까 마케팅의 의도는 컴팩트 시장에 가서 경쟁해서 가성비로 승부하겠다고 생각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캐치플레이즈도 어메이징 컴팩트 아니에요. 저는 그 시도와 웬만큼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포티지나 지금 투싼이나 지금 모델 끝부분에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기도 떨어지는데 조금 작아도 뭐 훌륭히 대체할 수 있는 200~300만 원 싸게 해도 뭐 큰 이슈 없는 이게 왔기 때문에 전 적어도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신모델 나올 때까지는 나올 때까지는 그런 마케팅 의도가 저는 충분히 먹혀간다고 봐요. 티볼리가 작전에서 팔아준 것은 티볼리가 쌍용차의 소녀가장이었거든요. 소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동차는 여성 명사니까 그래요? 소녀가장이 맞아요. 맞죠. 그 쌍용차가 판매력이 현대나 기업들 좀 떨어진다 그래도 판매에 절실함이 있잖아요. 팔아야 산다. 그러니까 티볼리에 집중해서 팔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티볼리만큼 못 판다고 이 차의 상품성이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냐? 기아는 팔 차가 너무 많아.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소형차 레벨에서는 뭐 스포티지부터 셀토스의 스토니 이게 이제 소울까지 SUV라고 하니 기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다 합쳐갖고 더 많이 팔면 되는 거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차니까 이 가격대에선 그게 거의 급을 좌우하는 소녀가장하고 애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더 태어난 거 같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씀씀이가. 티볼리 타는 사람들은 좀 섭섭하겠다. 왜요? 소녀가장이라는 최선을 다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티볼리 타는 사람이 소녀가장이 오히려 아니라 그렇죠. 그건 아닌데 물론 어쨌든 셀토스가 베뉴보다는 훨씬 하여튼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컨셉에 대해서는 패밀리 SUV의 엔트리급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할 거다 해서 이제 위에 걸 땡길 거다. 그 정도만큼 가격대가 올라와 있어서 이 셀토스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분석은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이 차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야를 넓히면 굉장히 많은 차가 들어온다. 아까 뭐 당장 같은 경쟁 형제 대상이 많다는 얘기죠. 스포티지 투싼부터 QM6까지 QM6랑 거의 100만 원 이내 차이더라고요. 비슷한 옵션 아다스 빼고를 비교하더라도 산타페는 금방 올라가죠.
뭐 산타페까지는. 산타페나 아니, 좀 격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 가격으로 계산하면 급을 넘나들 수 있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꽤 한 저항력이 되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이제 글로벌 런칭을 인도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네. 기아가 인도에 처음 들어가면서 지금 인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중국은 시장은 좋은데 현대기아가 어렵고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중국은 인도는 시장 전체가 안 좋아서 뭐 거의 20%씩 좀 몇 년 동안 감소를 하고 있던데 거기서 셀토스가 11만 대를 해줄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로 많이 보더라고요. 베뉴에 이어서 인도 컨셉, 인도 시장 중심 그리고 일부 이제 중국 중심의 차가 한국 소비자에게 과연 얼마나 먹힐지. 저는 인도 시장 지금 이제 막 커나가는 시장 지금 잠깐 주춤하지만 현대 뭐 베뉴라든지 아니면 기아 셀토스 같은 인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럴 때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도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 큰 시장을 완전히 확고하게 이럴 때 꽉 잡고 나가는 거. 이거는 아주 재미있고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 사람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차를 평가하는 기준 이런 게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차 가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요. 네, 진짜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차를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시장을 메인으로 개발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이게 어떻게 어필할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뭐 특별히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과연 이거 정말로 좋아하는 건가? 그렇죠. 요새 네.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거 정말 진짜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진짜일까? 라는 의문이 조금 들 정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스포티지하고 이 차하고의 전체적인 디자인 놓고 봤었을 때는 스포티지 할 때 진짜 여러 스텝, 여러 발 앞으로 갔다가 좀 몇 발 또 다시 뒤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성숙되거나 세련된 느낌이 조금 덜한 느낌. 그 다음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디자이너들한테는 뭐 디자이너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디서 봤지? 무슨 차였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예, 아니 뭐 제가 디자인 하지 않더라도 아마 그런 거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벤치마킹 좋은 말로 아쉽긴 해요. 디자인 자체는 이따가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인도 중국용 디자인이다 보니까 선진국용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선진국용에는 부드럽게 에어로다이내믹 해갖고 세련되고 말끔하게 하고 심플하게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니까 특히 SUV니까 각지게 하고 힘차게 하고 거칠고 큼직큼직하게 하고 그냥 뭐 공간 있으면 뭘 집어넣어서 눈에 확 띄게 하고 사실 그런 거는 눈에는 확 띄는데 자꾸 보고 있으면은 조금 실증나죠? 실증나서 아까 저 딱 이 디자인을 볼 때 첫 느낌이 뭐였냐 하면 건장한 남자가 있는데 화장을 시켜놓은 것 같은 그것도 막 덕지덕지 게다가 휠 가운데 빨간 링까지 껴놨어. 그건 무슨 마동석이가 빨간색 하이 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 줘갖고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딱 들어맞는 컨셉은 아닌데 다만 그 처음에 눈에 확 끄는 게 있어서 아이 캐칭하는 게 있어서 초기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그 게다가 가성비도 좋고. 근데 그 초기 시장 반응이라는 게 처음에 갑자기 전혀 안 보던 게 확 튀어나왔어. 그러면은 확 좋았다가 이게 푹 꺼져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처음에 아주 뭐 독특하게 특별하진 않아. 그렇지만 잘 정리정돈된 차 괜찮은데라고 하면은 점점 올라가서 오랫동안 그게 가게 되죠. 진짜 효과가 얼마나 가느냐는 얘기인데 거기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품질, 미리 타본 사람들의 구전 효과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신차 효과는 분명히 생겼는데 셀토스가 이걸 얼마나 유지할지는 사실은 이 품질 문제. 벌써 K7이 뭐 자꾸 엔진에 2.5G대가 문제 있다고 나오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타보니까 좋더라. 값도 싸고 스포티지에 비하면. 이게 구전 효과 나기 시작하면 저는 그건 몇 년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시트벨트 풀어도 되는 거죠? 네, 정차 있으니까. 배터리를 나도 못 목이 느꼈는데. 목이 계속 쓸려가지고. 진짜 그러신 것 같아. 이거 이런데 지나갈 때 사실 뒤에 승차감은 썩 아까 느낌보다는 별로 안 좋은데요? 아니, 되게 딱딱하지 않으세요? 뒤에가 내가 어지러운데 오늘. 좀 괜찮은데요? 약 드시고 오셨어요? 약 안 먹었는데요. 베뉴보다 저희 또 늘 똑같은 코스 다니는데 베뉴보다 저는 서스가 굉장히 굉장히 하드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좀 그러네요. 레자 표면 처리 잘한 것 같아. 안 미끄러져. 엉덩이 땀 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저거 다 넣으면 이거 보더라고. 이거 풀옵션 가면 거기 300만 원만 더하면 팰리세이드래.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이게 풀옵션 가면 3,200 얼마가 되거든요. 팰리세이드 기본 모델이에요. 팰리세이드 난 기본. 너무 웃겨서 산타페도 아니고 팰리세이드래. 얘는 이미 2차로는 산타페 기본을 사고 남고요. 팰리세이드는 좀 더 보태면 살지.